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피부 여드름, 모낭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과 모낭염은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맞게 영양제를 설계했으니 이쪽에 맞춰서 드시면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드름은 첫 번째 피부 세균, 두 번째 피지 과분비, 세 번째 호르몬 불균형, 네 번째 장내 세균총 문제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들을 이 네 부분을 타겟팅하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가 이쪽에 해당한다면 그쪽 영양제를 강화하여 보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에게 쓸 수 있는 영양제가 다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다릅니다. 외부 환경에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고 유해 물질이 많은데 문제는 이 유해 물질들이 대부분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해서 몸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충제를 드시면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판토텐산입니다. 판토텐산은 비타민 B5로 불리는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 재료가 되는 판토텐산은 지방산 대사에도 참여하며 코엔자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mg 정도만 섭취하시면 부신피로 증후군도 회복되고 몸의 밸런스를 잡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좋은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것은 판토텐산을 메가도스하는 겁니다. 판토텐산을 1000에서 2000mg 정도 복용합니다. 판토텐산은 지방산의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메가도스하게 되면 피부의 지방, 지질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코엔자임 A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로아큐탄과 이소티논과 같은 아이소트레티오닌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데 피지 분비를 억제하여 피부를 마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작용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죠. 이런 약의 유사 효과를 보충제로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사는 세균 중 특히 여드름을 일으키는 C. 아크네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피부 트러블의 모든 원흉이라고 봐도 됩니다. 피지를 먹고 사는 녀석이라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세균은 배고파서 사멸하게 되고 피부 또한 모공을 막을 그리고 염증을 일으킬 피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C. 아크네스라는 세균은 지방 분해 효소도 분비하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와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까지 분비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하는 물질인데 저 세균이 다 분해해서 먹겠다는 거죠. 이 녀석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피부가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름이 너무 많다, 피지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판토텐산을 먼저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남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락토페린입니다. 락토페린은 초유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항생 단백질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직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모유에서 들어오는 면역 단백질로 면역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락토페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락토페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항염증 기능도 있지만 세균을 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속으로 들어가서 분해되면 유산균의 증식을 늘리는데 특히 비피도박테리아의 증식을 늘리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유산균만 잘 먹어도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효과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락토페린의 경우 아포락토페린, 그냥 락토페린, 그리고 장형적 락토페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형적 락토페린의 경우 장에서만 녹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피부 쪽을 고려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장형적 락토페린의 경우 락토페린 자체가 다이어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더 극대화시킨 제품인지라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아포락토페린의 경우 락토피린 안에 있는 철을 제거한 것으로 철분을 굳이 먹고 싶지 않다 또는 철분만 먹으면 변비가 심하다 이런 경우 아포락토페린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반 락토페린의 경우 철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따로 철분제를 구매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분제의 구분에서 락토페린은 단백질이 철분을 감싸고 있는 구조라 고가인 삼가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 철분을 고려하시거나 드셔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락토페린을 드신다면 피부와 면역, 장 건강, 철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코리스, 감초입니다. 리코리스라고 불리는 감초는 보통은 글리시리직 액시드를 제거한 DGL을 사용합니다. 위장약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 글라블리딘이라는 성분만 남아서 위장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GL은 많은 분들이 위장약으로 헬리코박터를 제거하고 위장을 회복하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코리스에서 제거한 글리시리직 액시드는 사실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메인 성분에 해당합니다. 약방의 감초는 3개월가량 오래 먹을 수는 없는데 이유는 글리시리직 액시드가
스테로이드 작용을 하게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테로이드 강도에 따라서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쓰면 당연하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감초의 경우 매우 약한 스테로이드에 해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염증 억제, 소염 작용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중 화농성 여드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감초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빠른 소염 작용과 더불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붉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 특히 이미 새빨갛게 올라온 애들은 피부가 그만큼 늘어나 있고 피부에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약한 스테로이드 작용을 하는 감초를 드시거나 바르시게 되면 염증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보통 광범위하게 화농성이 올라온 경우 드시는 감초를 복용하시는 게 좋고, 부위가 넓지 않다면 이렇게 오일 형식으로도 사용하는 감초가 있으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스팟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드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감초는 일주일을 넘기시지 않는 게 좋고, 복용하는 감초의 경우에도 3개월 연속으로 복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초의 경우 국내에서는 조금 더 효율이 향상된 리코플렉스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기존 감초에 기술력이 더 들어간 제품이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경우 염증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초기 반응이 꽤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억제되는 분들도 있고요. 염증 억제 작용에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세포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오메가3는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성분들의 한정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남성분들은 호르몬의 영향이 갈 수 있으니 만약에라도 어디선가 추천을 받아서 드시고 계셨다면 제품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크네 어드밴스입니다. 성분 배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영양제로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제입니다. 말씀드렸던 초유, 락토페린도 들어가 있고요. 남자분들도 드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성분은 리그난과 레드클로버입니다. 아크네 어드밴스에 들어있는 리그난은 리그눔 라이프 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에스트로겐 유사체입니다. 여성 호르몬 유사체라는 거죠. 이러한 식물성 호르몬 작용으로 과도해진 여성 호르몬을 눌러주고 부족한 여성 호르몬은 보충해줍니다. 레드클로버의 경우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갱년기 증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미 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 때문에 나머지 성분이 정말 좋지만 남성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몸의 호르몬이 50에서 100 사이에 있을 때 정상이라고 해봅시다. 50보다 부족하면 문제, 100보다 넘으면 문제, 부족하거나 많으면 문제인 게 호르몬인데, 식물성 호르몬은 그냥 딱 70,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호르몬 교란이나 이상으로 생기는 피부 염증이나 여드름을 줄여주는 작용을 천연 여성 호르몬 유사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연이 30mg으로 꽤 고용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리가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연 총합으로 50mg이 넘게 되면 몸에 좋지 않으니 기존에 아연이 포함된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아크네 어드밴스를 섭취하는 동안에는 아연과 다른 비타민들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쪽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호르몬 불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 전에 피부 트러블이 많은 분들의 경우 효과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타겟팅해서 피부에 접근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